안녕하세요. 국문의 역상 토론 청소년 독서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에 역사연에서 출간된 황연필의 이순신의 바다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출생부터 관직생활, 전쟁 준비, 임진왜란과 정유질환,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 평관까지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단순한 전기라기보다는 역사소설처럼 읽혀졌던, 그래서 감동과 슬픔, 아쉬움, 기쁨이 어우러졌던 책입니다. 이순신과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가끔 분노와 억울한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 짧게 인사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송현초등학교 6학년 안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3살 홍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3살 황혜린입니다. 저는 김포에 사는 16살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 사는 16살 김은강입니다. 제 이름은 이번현이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먼저 이 책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이어서 읽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다들 만족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을 읽고 난 후 평점 5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그리고 읽은 소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책이 두껍고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아니라서 읽기가 힘들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었고요. 평점은 4점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었지만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 4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너무 길었지만 평소에는 이순신에 대해 거북선과 임진왜란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순신의 생애와 가정사, 그리고 또 다른 전쟁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0.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계략과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완독을 했고요. 책은 별점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순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세세히 알려주었고, 만약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책을 읽으며 끝없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달라진 나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일단 책의 제목만 보고 이순신이 싸우던 전쟁 이야기라서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읽기 전에는 원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읽고 보니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나라 미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단순히 이순신 장군님을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순신 장군님의 다양한 전략, 그리고 준비성,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태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이순신 장군님을 조금 더 다양한 시선에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잘 몰라서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읽은 후에는 이순신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최선을 다해 조선을 지켜준 의인이고, 이분이 없었으면 일제강점기가 훨씬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또는 가장 재미있었던 생각나는 이야기나 문장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선택한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이순신이 사천전투에서 총상을 당해 어깨살을 도려내고 아픈 와중에도 휴식 중인 장병들을 격려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조금만 아파도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이순신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순신이 적의 수급을 베는데 매진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너희들의 공을 내 직접 장계를 써서 낱낱이 밝힐 테니 너희는 전투에 이기는데 집념하라 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균과 다르게 정직한 이순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덩하포 해전입니다. 처음 들어본 전쟁이었는데 월이라는 사람이 일본 첩자의 지도에 그려져 있는 바다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바꿔 그려서 일본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배설이 빼돌린 12척만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배설이 탈영을 해서 그렇게 빼돌린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이 잘 준비를 하시고 울돌목에 관한 조사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장면을 고르게 됐습니다. 인상 깊게 읽었던 장면은 7천년계전에서 지휘자 한 명이 바뀌었다고 참패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장군이 훌륭해도 결국은 군사들의 숙련도와 전투 실력에 따라 전투가 좌지우지된다 믿었는데 겨우 지도자 딱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큰 파멸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장면들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장면은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균은 경상 좌수자 박홍이 육지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감을 잃었다. 그래서 박홍처럼 자신도 육지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다. 라는 부분이 화가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균이 이순신을 돕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서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가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장면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왕위까지 내려놓고 자신만 살겠다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장면이 원균이 삼도 통제사로 있을 때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했을 때 가장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다르게 준비하지 않았고 적의 기습에 대한 방어도 하지 않았고 부하들, 격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장면은 선조가 이순신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순신은 결백하였지만 원균의 모함으로 관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르고 숙련된 병사와 육군까지 동원한 전투에서 패해 그동안 키웠던 병력을 다 잃었다는 점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시에 당황포전에서 전승을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남모를 한 여인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무리의 지략으로 당황포전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들어보실게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쯤이다. 기팡 생활하던 월이라는 기생이 어느 날 승복 차림의 남자 손님 한 명을 만났다. 그를 대접하고 그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아무리 봐도 수상했다. 승복을 잊기는 하였지만 가짜 스님 같았고 은연중에 일본 말투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월이는 의심스러워서 남자가 곤히 잠든 새에 짐을 뒤져봤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해안 지형을 자세하게 표시한 조선 지도가 나오는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에 월이는 그 남자가 일본의 첩자임을 눈치챘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월이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 지도에서 지금의 고성천 하류인 고성 당한만의 소수포와 지금의 고성읍 수남리인 죽도포 사이 육지를 2km가량 지우고 마치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절묘하게 백기를 그려넣었다. 일본 첩자가 그린 조선의 해안 지도를 변조한 것이다. 2년 후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은
월이가 거짓으로 그려놓은 지도를 근거로 고성의 당항포 쪽으로 들어가 통영 쪽으로 빠져나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지도에 없던 육지가 가로막았다. 지도가 잘못된 것임을 안 왜군들은 당항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뱃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조선의 연합 함대를 만난 것이었다. 더럽게 운없는 일본군들이었다. 월이의 용감한 행동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월이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애국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이가 지도를 변조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특기인 그림으로 지도에 길을 그려나온 것을 보고 잘못하고 들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책임감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이의 용감한 행동으로 수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런 월이의 대담함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습니다. 이순신도 대단했지만 이기기 힘든 일본 수군의 두려움에 맞서 싸운 조선 수군. 이길 힘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었지 않나 싶어 조상들에게 고맙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당황포전에서 앞전에 월이의 활약이 있었던 반면 이와는 달리 마무리 단계에서 원균의 어이없는 행실이 드러나는데요. 그 장면을 들어보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당강포해전을 마무리 짓는 이 매복 전투에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새벽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원균 휘하의 함선 몇 척이 나타나더니 죽거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왜군들을 건져 그들의 수급을 베어 담았다. 이순신의 난정일기에 원균의 수급배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순신은 적의 수급을 베는 것에 대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적의 수급을 베는데 매진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너희들의 공을 내 직접 장계를 써서 낱낱이 밝힐 테니 너희는 다만 전투에 이기는데 집념하라.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수급은 쌀 몇 가마니의 가치가 있었고 논공행상의 기준으로 수급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이순신 휘하의 전라 자수용 장졸들은 적의 수급을 베는데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순신의 추상 같은 명령을 장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주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순신의 조정에 베어 올린 수급보다 원균이 조정에 올려 보낸 수급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장에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조정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판옥선의 숫자는 많지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반면 원균은 고작 3척의 판옥선을 가지고도 용맹스럽게 활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조정 대신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원균이의 행동에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나요? 내가 원균의 후손이었다면 그때 그 원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주의 말을 하고 싶다면 사주의 글을 원균 대신 작성해서 각자 낭독해주세요. 원균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이기심으로 나라보다 저의 이익을 추구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균 대신 서제드립니다. 원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참 후손인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삼도 통제사로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배웠다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균이 그 부분을 자신이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패배를 가져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원균의 후손이었다면 그때 원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옳지 않았다라고 하며 사과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조 원균 장군의 무책임함과 실수로 인해서 조선 수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다. 저는 원균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원균의 후손이었다면 원균 대신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감옥에 가게 하고 많은 조선 수군들을 죽음에 몰아넣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다른 분들의 조상님들도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점을 사죄하고 싶습니다. 부산포회전에서 승리했던 날은 1592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이를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입니다. 이순신이 부산포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둔 날이 바로 부산 시민의 날이 된 것이다 라고 저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언뜻 듣기에 아니 이순신이 부산포를 왜 공격하지라고 할 수 있으신데요. 당시 부산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본진이나 다름없었고 일본의 나고야 사령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던 심장부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부산포에는 네로라 하는 일본의 해군 전문가들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다. 일본의 해군 장관이자 앙골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혼쭐이 났던 구키 요시타카, 이순신에게 한산도 해전에서 패한 후 미역으로 연명하며 겨우 살아 도망쳤던 마키자카 야스하루,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패한 도도 다카토라, 그리고 부산 주둔군의 실제 사령관인 도요토미 히데카츠가 이순신의 부산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9월 1일 이순신은 조선의 연하 환대를 이끌고 부산포로 진격하였다. 전라 우수사 이혁기는 저령도를 우회하여 부산을 공격하기로 하였고 이순신은 원균과 함께 육지와 저령도 사이의 좁은 초량 앞바다를 통해 부산까지 곧장 진격하기로 하였다. 이순신의 함대가 초량 앞바다 길목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주력선인 세키분의 4척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의 함대를 보더니 겁도 없이 돌진해왔다. 4차 출정 후 처음 경험하는 일본 수군의 돌격전이었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들 역시 자신들의 본영인 부산 앞바다에서 죽음을 각오한 듯 돌격해오는 일본의 함선들을 보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적선인 스키분해는 분명히 조선군을 향해 돌격해오고 있었지만 그 함선의 탑선에 있었던 일본군들은 스스로 바다에 빠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수백 명의 일본군들이 육지를 향해 헤엄을 쳐서 도망가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즉 주인 없는 배만 조선 수군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셈이었다. 4척의 스키분에 탑승해 있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부산포의 사령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이순신이 조선 수군과 싸울 엄두는 안 났으니 배는 전진시키고 본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미리 살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하기야 아직까지 조선 수군과의 교전에서 단 한 차례도 이겨본 적 없는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조선 수군을 만나서 도망가는 일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샌드백 역할을 하던 4척의 스키분해를 바다 위에서 잠재운 뒤 이순신과 원균의 함대는 초량목을 건넜다. 부산표의 해전 장면을 보고 다들 통쾌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이순신과 우리 조선수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금 그 심정을 글로 나눠주세요. 당신들 덕분에 저희가 아름다운 부산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본진이었던 부산포를 공격해 이기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생사를 걸고 가판 위에서 싸워주신 군인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밑에서 배를 움직여주시던 격군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때 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가족들을 두고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라를 위해 놔주셨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며 소감을 나눠주세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심에 감사드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토론이 아니었다면 읽지 못했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긴 책을 처음 읽어봐서 힘들었지만 다 읽고 나니까 뿌듯했고 이순신의 업적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순신의 바다라는 좋은 책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저의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었고 이순신 말고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